안녕하세요. 연수서울치과 나기원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함에 있어서 좋은 위치 그리고 좋은 각도로 픽처를 식립하고 또 골 결손부가 있으면 GBR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초 토대를 만드는 그런 수술 과정이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수술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상부 구철물의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든지 컨투어 같은 상부 보철의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이런 임플란트의 예후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나 어떤 컨투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기 이용되는 보철 컴포넌트들도 그런 것들이 고려된 디자인이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덴티스의 보철의 컴포넌트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소위 말하는 S라인 디자인이 반영된 그런 컴포넌트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컴포넌트들의 어떤 장점과 그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덴티스의 보철 컴포넌트들을 임상적으로 사용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고 상부의 레스토레이션을 만들 때 바람직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된 몇 개의 개념이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EBC 컨셉이라는 컨셉을 보면 우리가 픽처 플랫폼부터 프리진지발 탑까지의 소프트 티슈를 3개의 존으로 나누어서 프리진지발 마진부터 한 1mm 정도 하반까지 그 부분에 소프트 티슈의 영역을 이스테틱 존이라고 부르면서 그 부분은 인접해 있는 치아라든지 최종 수곡물의 어떤 컨투어에 준하는 사이즈를 가지면서 약간 컨벡스한 형태를 가져야 프리진지발 마진을 잘 서포트 해주면서 그 소프트 티슈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픽처 플랫폼에서 한 1에서 1.5mm 상반 부위를 크레스탈 존이라고 부르면서 이 부분이 너무 컨벡스하게 되면 인접해 있는 본이나 소프트 티슈를 너무 이렇게 프레셔를 가하게 되면서 리섭션이나 리모델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트레이트하거나 약간은 컨케이브한 형태를 갖는 형상이 좋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존재하는 바운디드 존은 연조직의 어떤 양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 크레스탈 존과 이스테틱 존을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연결하는 이런 컨투어가 바람직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그 존의 형상을 잘 이렇게 이어보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올라오다가 컨케이브하게 빠지고 이 프리진지발 마진 부위에서는 약간 컨벡스하게 변하는 이런 S라인을 갖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임플란트의 레스토레이션에서는 가장 적절한 프로파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특히 전치부처럼 심미적인 영역에서도 물론이고 구치부에서도 이런 바람직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갖는 상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픽처가 사실 거의 대부분 본 레벨의 임플란트잖아요. SQ 같은 이제 코니컬 실링을 갖는 본 레벨의 임플란트 우리가 거의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임플란트의 어떤 식립 프로토콜은 본 레벨보다 한 1mm 정도 하방에 깊게 식립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적용하는 수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상부 구조물들을 제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소프트 티슈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영역은 거의 대부분 어버트먼트의 진지발 커프라고 부르는 혹은 진지발 하이트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채운다는 거죠. 물론 수복물의 마진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저 구조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소프트 티슈 컨투어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저 보철 그 어버트먼트의 그 진지발 커프의 형상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머전스 S라인을 갖는 S라인의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반영된 그런 구조의 컴포넌트가 훨씬 임상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컨케이브하게 올라오다가 컨벡스하게 바뀌는 이런 S라인을 갖는 어버트먼트를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임상적으로. 그런데 덴티스의 보철 컴포넌트를 살펴보시면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진지발 커프라고 부르는 저 부분이 그냥 아예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뻗어나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힐링도 마찬가지고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보철을 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임상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조직이나 이런 것에도 충분히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철의 형태들을 바람직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형성하기에 적당한 이런 S라인을 갖는 컴포넌트로 형상을 이제 바꾼 거죠.
너무 좋은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전에 스트레이트한 타입의 보철 컴포넌트를 가지고 보철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S라인 형태를 갖는 어바트먼트를 가지고 보철을 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형성하고자 하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형상에도 사실 S라인 어바트먼트가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고, 또 저 주변에서 어바트먼트의 진지발 커프 부분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 티슈가 어태치를 하게 될 텐데, 어태치를 할 때 스트레이트한 것보다는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훨씬 더 두툼한 소프트 티슈 실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훨씬 더 S라인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상을 하다 보면 저는 스트레이트 타입의 어떤 컴포넌트를 쓰면 생각보다 본 인터피어런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임플란트를 심을 때 SQ 같은 본 레벨의 임플란트는 본 레벨보다 좀 깊게 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술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상당히 깊게 식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협설이나 근원심 중에 근원심의 본 레벨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실 제일 낮은 레벨을 기준으로 픽처 레벨 식립 포지션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본 쪽에 보철 컴포넌트들이 걸려서 완전히 풀 시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 모든 지금 케이스들이 다 그런 경우죠. 메지알 쪽에 본이 걸려서 지금 힐링이 다 체결되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스트레이트한 타입의 보철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던 거죠. 우리가 힐링을 잠글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가장 처음에 연결하게 되는 보철 컴포넌트가 힐링 어바트먼트일 텐데, 힐링 어바트먼트를 우리가 타이트닝을 쭉 시킬 때 이게 패시브하게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뭐 GBR 같은 것들은 특히나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힐링 어바트먼트가 패시브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가장 쉬우면서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힐링을 픽처에 연결할 때 아무런 저항감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조여지다가 마지막에 힐링이 이제 픽처 플랫폼 상반부에 딱 걸려서 단단하게 딱 조여져서 더 이상 조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조여지다가 한 방에 딱 걸려서 더는 조여지지 않는 이런 느낌이 패시브하게 연결됐다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하드핸드 필이라고 부릅니다만, 저항 없이 들어가다가 한 번에 딱 걸리는 이 느낌이 들면 이제 걸리는 거 없이 패시브하게 잘 연결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 인터피어런스라든지 혹은 좀 두꺼운 잇몸에 걸려서 완전히 패시브한 풀 시팅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터미널 포지션에 가기 전에 이미 저항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본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삐그덕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손에 힘으로 조이면 힘을 더 주면 줄수록 조금씩 더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에 걸려서 더 힐링이 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이 원인을 해결하고, 완전히 풀시팅이 되지 못한 원인을 해결하고 힐링이 완전히 잘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스트레이트 타입이 걸리는 그런 구조에서도 우리가 S커브를 갖는 이런 컴포넌트를 쓰면 보통은 무난하게 패시브 커넥션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S커브를 갖는 힐링을 씀에도 불구하고 힐링이 본 인터페런스에 걸려서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한 이제 임상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47번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조금 픽처 식립을 좀 깊게 했더니 메지알 본에 걸려서 직경 6에 높이 5mm 힐링이 이제 풀 시팅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엔 이제 제가 먼저 해보는 거는 이제 직경을 한 사이즈 줄여보는 거죠. 구치부이긴 하지만 5mm 직경의 힐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경 5에 5mm, 505 힐링을 연결해서 패시브 커넥션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직경을 한 사이즈 줄였는데도 패시브 핏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제 하이트를 한 사이즈 늘려보는 겁니다. 직경은 5로 하나 줄이고 높이는 5에서 7mm로 507의 힐링으로 바꿔 끼면 이 픽처 플랫폼에서 올라가는 이 보철 컴포넌트 이머전스 앵글이 훨씬 더 각도가 적어지면 스티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본 인터피어런스를 피하고 힐링이 정확하게 체결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본 인터피어런스를 피해서 힐링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습니다. 보철 컴포넌트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철 컴포넌트를 교체한 것만으로도 본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본 자체를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본 삭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본 프로파일러라는 것들이 나와서 픽처 주변의 본을 보철 컴포넌트가 연결되는데 장애가 되는 본을 아주 픽처 손상 주지 않고 깨끗하게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나와 있는데 덴티스의 본 프로파일러가 상당히 좋은 그런 본 프로파일러입니다. 픽처의 저런 커넥션 종류에 따른 베이스를 먼저 연결하고 그 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실린더 형태의 구조를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본을 삭제하는 본 프로파일러가 가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픽처의 장축 방향으로만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구조물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뭐 제로인 거고요. 또 프로파일러의 바닥 부분에는 나리지 않고 측방에 있는 그런 커팅 엣지로만 본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픽처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인접해 있는 본을 삭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컴포넌트입니다. 아마 이 본 프로파일러에 대한 것들도 아주 자세한 설명이란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S라인 구조를 가지면 그렇지 않은 스트레이트한 구조를 가질 때에 비해서 실제 임상에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본 인터페어런스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덴티스의 보철 컴포넌트는 S커브를 가지고 S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보철 컴포넌트들이 잘 코디네이션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부터 트랜스퍼 코핑, 픽업 코핑 또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까지 다양한 보철 컴포넌트를 연결하게 되는데 연조적 부분을 채우게 되는 보통 이제 트랜스미코사 파트에 해당되는 저 부분의 형상이라든지 사이즈가 잘 코디네이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보철 컴포넌트를 연결할 때마다 진지발 이리테이션을 준다든지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실제 임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일단은 덴티스의 보철 컴포넌트는 직경은 4.5, 5.5, 6.5 이렇게 세 가지 직경 타입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각각의 직경의 컴포넌트들이 다 사이즈별로 잘 코디네이션이 되어 있다는 거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밀하게 들어가면 힐링 어버트먼트 자체는 다른 인프레션 코핑과 어버트먼트보다는 약간 0.3mm 정도 직경이 큽니다. 그러니까 4.5라고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는 힐링 어버트먼트의 실 직경은 4.8mm라는 거죠. 그래서 4.8mm 실제로 4.8mm 힐링으로 힐링을 시켜놓은 연조직에 같은 S라인을 가지고 있는 같은 형상의 4.5 직경의 인프레션 코핑이나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그 동일한 힐링 어버트먼트와 동일한 직경의 인프레션 코핑을 연결하면 거의 불필요한 진지발 이리테이션을 주지 않고 그래서 환자를 아프게 하지도 않고 또 이런 오차가 크면 사실 또 진지바에 걸려서 잘못 연결된 미스커넥션의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인데 잘 코디네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직경의 힐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동일한 직경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잘 큰 문제 없이 이후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겠고요. 예전에 이렇게 S컵으로 진행되기 전에 보철 컴포넌트를 보면 제가 지금 6.5 직경의 힐링을 시키고 6.5 직경의 인프레션 코핑을 연결했는데 지금 잇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사이즈가 잘 코디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6.5 직경의 인프레션 코핑을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6.5 직경의 힐링이 시킨 연조직을 인프레션 코핑 가득 채워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인상을 뜨게 되면 저 진지바와 인프레션 코핑 사이로 인상제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인상이 체득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코핑을 역으로 트랜스퍼를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저 코핑과 잇몸 사이에 어떤 유격 사이로 들어간 인상제가 정확한 트랜스퍼를 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하게 되고 또 이걸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떤 수직적인 에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코디네이션 돼 있지 않은 보철 컴포넌트들이 야기하는 임상적인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이 덴티스의 보철 컴포넌트는 이 스트레이트한 그 형상을 S라인으로 변화를 주면서 트랜스퍼도 그렇고 픽업도 그렇고 숏 타입과 롱 타입이 있거든요. 9mm와 13mm짜리 숏 타입과 롱 타입이 있는데 숏 타입의 인프레션 코핑의 트랜스퍼 고철 파트는
4mm 직경의 힐링과 사이즈와 그 형상을 S라인을 일치시켜 놓았고요. 롱 타입의 13mm짜리 임프레션 코핑은 7mm 힐링과 그것들 형상을 코디네이션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보면 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이 0.3mm 직경이 커서 약간 크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형상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4mm 힐링과 숏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 그 다음에 7mm 힐링과 롱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형상을 실사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그 진지바 S라인 올라가는 그 라인이 거의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위별로 또 임플란트의 식립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힐링 어바트먼트를 선택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4mm와 5mm 길이의 힐링으로 힐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기에 우리가 임프레션 코핑을 연구해서 픽처 레벨 인상을 체득을 할 때 일단 직경은 저 힐링과 동일한 직경을 선택해야 할 거고요. 4mm와 5mm의 힐링 어바트먼트로 힐링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숏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하면 그 힐링 어바트먼트와 거의 동일한 S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잇몸에 이리테이션을 주지도 않으면서 불필요한 어떤 갭도 남기지 않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연결이 돼서 이후에 인상 체득 과정이라든지 실제 임프레션 코핑의 트랜스퍼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7mm 힐링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롱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연결하면 힐링과 거의 같은 형태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덴티스 임플란트의 코디네이션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S라인을 부여를 하고 힐링과 임프레션 코핑과 어버트먼트의 형상을 코디네이션 시키는 것과 함께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의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도 좀 변화를 주었는데요. 일단 덴티스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두 개의 트라이앵글러 섹션이 꼭지점을, 그러니까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듯이 형성이 되어 있고, 후방에 라운드한 면에 이게 디칭 구조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서 또 이제 버티컬 섹션이 있는 요 세 가지 구조가 이제 구조적인 특징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스트레이트한 라인을 갖고 있었던 보철 컴포넌트의 형상인데요. 보시면 4.5 직경이 6.5 직경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트랜스퍼를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 D컷 구조라든지 버티컬 섹션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래서 인상을 뜨고 나면 저 구조가 조금만 인상이 정확하게 체득이 되지 못하면 저 구조가 약간 좀 밋밋하게 인상이 체득이 되면서 실제로 이 에러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새로 이제 개선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의 형상을 보면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트라이앵글 섹션이 있고 버티컬 섹션이 있고 디칭 구조가 있는 건 동일하지만 이 트라이앵글 섹션을 훨씬 더 크고 명확하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저런 형상으로 예전에 올드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과 비교를 하면 훨씬 그런 구조가 명확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로 인상을 체득을 하면 명확하게 인상이 체득이 되어서 트랜스퍼를 하거나 할 때 거의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새로 개선된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의 장점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개선된 임프레션 코핑을 가지고 인상을 뜰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프레션 코핑을 코디네이션 시킬 때 잇몸에 해당되는 이 S라인 부분을 코디네이션 시켰기 때문에 그 길이를 변화를 거기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 부분, 트라이앵글 섹션이 있고 버티컬 섹션이 있는 그 부위의 형상은 숏 타입과 롱 타입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 픽처 레벨 인상을 뜰 때 동일한 종류의 임프레션 코핑을 쓰지 않고 서로 다른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임플란트에 어떤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했는지를 잘 기억하거나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트랜스퍼를 할 때 이제 에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그랬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6, 7번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근데 6번이 조금 깊게 심겨졌고 7번은 상대적으로 깊이가 상대로 얕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인상을 체득을 할 때 제가 6번에는 롱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하고 7번에는 숏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저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힐링의 형상과 동일한 그 부위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숏 타입과 롱 타입의 그 윗부분은 형상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롱 타입과 숏 타입을 연결해서 인상을 체득을 했는데 6번의 롱 타입을 그 다음에 7번의 숏 타입을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이것들이 바뀌어서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번에다가 숏 타입을 7번에다가 롱 타입을 트랜스퍼를 한 거죠. 그래도 인상체에 남아있는 요
트라이앵글 섹션에 있는 그 부의 형상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무리가 없이 트랜스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을 제작해서 만들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7번의 어버트먼트가 훨씬 깊게, 6번의 임플란트가 훨씬 얕게 지금 형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임플란트가 식립된 파노라마의 사진과는 정반대의 보철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6번과 7번의 각각의 임프레션 코핑을 트랜스퍼할 때의 에러가 생긴 거죠. 잘못 바꿔서 트랜스퍼를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개선할 수 있는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인상을 떠서 다시 올바른 위치대로 트랜스퍼를 제작을 한 보철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번이 깊게, 7번이 얕게 이렇게 인상이 체득되어서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퍼 인상이든 픽업 인상은 사실 픽업되니까 이런 에러가 생기지 않겠지만, 실제 인상을 뜨고 나서 인상체에다 다시 임프레션 코핑을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 트랜스퍼 인상을 체득할 때 동일한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몇 번 부위에 어떤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을 썼는지를 잘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랜스퍼 코핑이 이런 더 명확한 어떤 그 D컷 구조를 갖도록 디자인 변경이 일어났다고 하면 픽업 임프레션 코핑도 이제 디자인 변경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저렇게 어떤 화분 구조를 통해서 언더컷 구조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픽업 임프레션 코핑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는 명확한 언더컷이거든요. 우리가 인상을 뜨면 인상제가 그 언더컷 사이로 잘 들어가서 잘 픽업되고, 아날로그를 연결하거나 모델을 연결할 때 그 픽업된 임프레션 코핑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코핑이 가지고 있는 언더컷 구조가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저는 화분 구조는 언더컷이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저거는 사이즈가 6.5에서 5.5로 4.5로 4.0으로 갈수록 저 언더컷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직경으로 갈수록 언더컷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저런 디자인의 단점은 이런 로테이션에 대한 제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적으로는 언더컷이 있지만 완전히 원통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상체 내에서 회전 움직임에 대한 어떤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 올드 타입 픽업 코핑의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과 같이 중심축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저런 구조를 부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한, 사이즈가 좀 줄어들더라도 언더컷의 크기도 좀 줄어들지 않고 좀 중심축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저런 구조가 회전의 움직임에 어떤 제어를 해주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인상이 체죽될 수 있는 저런 형상을 만든 것이 이제 픽업 임프레션 코핑의 어떤 개선점입니다. 그리고 S라인을 부여하면서 또 하나 이제 부여한 저 구조가 이제 디칭 그루브인데요. 우리가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라든지 뭐 힐링도 마찬가지고 픽업 코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인터피어런스 없이 패시브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힐링이 어떤 그 하드엔드 필이 패시브한 커넥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투피스 컴포넌트들도 이것들을 픽처에 고정을 시키는 스크루가 아무런 저항 없이 조여지다가 마지막에 조여지는 그런 하드엔드 필을 느끼실 수 있으면 이게 잘 들어갔다, 잘 연결됐다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이죠.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이런 새롭게 개선된 S라인을 갖는 임프레션 코핑이나 임프레션 코핑을 보면 이 픽처 플랫폼 딱 그 부위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연결됐을 때 픽처 플랫폼이 오는 위치에 저런 디칭 그루브를 연결해 놓아서 저런 것들을 이제 컴포넌트를 연결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그 부위에 픽처 플랫폼에 저런 디칭 그루브가 보이면 이것은 패시브하게 정상의 위치로 잘 연결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꽤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래처럼 사진의 엑스레이 사진 수직각을 좀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좀 왜곡돼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커넥션을 확인하기 위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좋은 수직각을 두어서 저 픽처 스레드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저런 디칭 그룹을 통해서 이 컴포넌트의 연결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쉽게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에러 없는 정확한 임상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라인을 갖는 컴포넌트, 이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픽처의 디자인보다는 보철 컴포넌트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뭐,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래 왔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개선된 S라인의 컴포넌트들을 사용해 보면, 그렇지 않았었던 컴포넌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가 실제로 하는 임상에 있어서도 훨씬 더 편안하고 불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술식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든지 어떤 소프트 티슈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훨씬 더 소프트 티슈가 좋아할 만한 페이버러블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갖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덴티스는 이제 모든 컴포넌트가 이런 S커브, S라인이 부여가 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컴포넌트마다 사이즈가 잘 코디네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간단한 어떤 선택 기준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선생님들의 임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